안녕하십니까. 운명수로 보는 사주 감명법 특강을 진행하는 자운 손원규입니다. 오늘은 그 특강 5회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주부터는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운명수로 보는 사주 감명법의 특징은 먼저 간단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생일만 가지고 그 미래 우리의 운명을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사주팔자로 보는 연월일시로 주 4주를 세워서 이렇게 보는 감명법은 정확하게는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그 복잡한 면이 있고 배우기가 좀 힘들고 또 빨리 또 우리가 또 그거를 추론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운명수로 보는 사주 감명법은 간단하게 생일 2자를 가지고 수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예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간단한 생일의 원리지만은 생일로 보는 사주 감명법이지만은 좀 그 원리를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해서 본 강의에서는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그렇게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5회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그동안 생일로 보았는데 시운법이라 그래서 수장법 손으로 이제 짚어서 단숨에 알 수 있는 시운법을 시운법으로 기룡에 우리가 그거를 예단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태어난 시운법이라 하는 것은 시운법은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운세를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장법이라는 것은 손으로 짚어서 알기 쉽게 우리가 그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운세 어떤 날 어떤 기운을 가지고 어떤 시간에 무엇을 했을 때 어떤 그 내한테 좋은 운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미래의 점을 예단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태어난 시만 알면은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동안에 우리가 운명법으로 봤는데 더 쉽게 우리가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은 먼저 어떻게 지금 원리가 이루어졌나 그러면은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일단 태어난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양의 시간은 24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양의 시간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죠. 자시하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시, 그리고 유시, 술시, 해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계절을 이루고 계절이 1년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서 자시의 시간인 자시는 우리가 그 11시 밤 11시부터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이렇게 2시간을 묶어서 1시간으로 보고 시간을 이렇게 12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시간의 개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운세를 짚느냐 그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그 우주의 형상을 이렇게 상으로 표현했죠. 하늘의 상이고 일건천 이태택이고 삼위하 여기서는 사진내조 오선풍 여기는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복희 팔계도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선천에 우리가 그 상이라 그러면은 후천에 그 이게 선천의 변화의 모습은 우리가 공자님께서 그렇게 읽으셨죠. 동기상응하고 동성상응하고 동기상구하고
수류섭, 물은 밑으로 흐른다는 거죠. 수류섭, 하치조, 태양은 위를 보고, 풍종호, 호랑이가 뛰면서 구름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고, 웅종호, 호랑이는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호랑이는 구름을 일으키고, 번호천자는 친상하고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는 친자는 친하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상을 동서남북에 이게 상을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에서 글을 만들 때는 우리가 천간에 10간과 12지로 이렇게 10천간과 12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이제 12지지의 이제 운행의 원리죠.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12지지가 되고, 계절로 봤을 때는 여기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서 12지지라는 거는 하늘의 10천간이 땅에 지지로 화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인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천간의 간목의 형상이고요. 이게 지지로 하연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12지지의 속에는 천간의 모습이 하연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방향과 시간의 측면에서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라는 거는 정적이죠. 정적이라서 움직이지 않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고, 천간이라고는 동적 개념으로 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천간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고, 지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여야지만이 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의 모습에서 이 시간에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일이 없는데, 지지의 모습은 물질적이다 보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이 기운이 어디로 갔을 때 무슨 형상을 일으키느냐, 이게 지금 우리 시운법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운을 볼 때는 좋은 운에 무슨 일을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쁜 운에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는 나쁜 현상으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기운이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으로서는 이렇게 선천의 기운과 후천의 기운을 모아서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문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역의 원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운법의 논리는 자축, 시간의 개념을 손으로 이제 적었습니다. 자축, 인시, 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가서 우리가 수장법을 할 때는 기륭의 기륭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기륭의 모치는 자에서 왔을 때는, 자시에서는 뭘 출발하냐면은 기인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인을 만난다 이런 거고요. 축에서는 호사다마라 그러죠. 호사다마. 이게 기륭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시에 시작할 때는 기인수고, 축은 호사다마, 이는 변동수가 있다고 그래요. 변동수고요. 묘에서는 불길수고요. 진에서는 파산수고, 사시에서는 우한수라 그럽니다. 우한수. 오시에는 기인수고요. 미시에서는 원행길수라 그래요. 원행길수. 친시에서는 지연수. 유시에서는 문서길수. 술시에서는 손재구설수. 해시에서는 신병수.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 지지의 기륭의 위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기륭의 위치는 지인이라는 이 시간에
이 시간에서 출발했을 때는 위치는 기인을 만난다. 그리고 그래서 미혼자는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동업자라든지 스폰서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축에서는 호사다마라 그래서 크게 안정적이나 구설을 조심해야 되고 미혼자는 이때도 결혼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이때는 많습니다. 그리고 인에서는 변동수라 해서 변동, 이사변동이라든지 합격, 성진 이렇게 변동수가 일어나고요. 요 불길수에서는 자불난석격이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기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흉이 시작되는 거죠. 파산수에서는 능력 상실이 되고 구할 수 없는 시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혼수도 되고 그렇게 되고 투자는 이때는 건물입니다. 우한수에서는 폐운의 마지막 기회로서 이때부터는 이제 희망적인 기흉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인수에서는 최고의 기운이 좋은 수로서 최고의 기운이 일어나고 내 몸에 변동수도 있고 좋은 이성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나 나이 운에 따라서는 판란을 조심해야 됩니다. 도둑운도 있고 하니까 뭐라도 최고의 좋은 것에서는 또 안 좋은 기운이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미시에서는 원행 길수, 여행이라든지 출장 승진 이런 게 일어나고요. 지연수에서는 모든 일에 지연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유시에서는 문서 길수, 문서운이 생기고 매매 학위 등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재 구설수에서는 이때는 재물의 손재라든지 빚보정 서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그리고 이성 요새 구설수가 따르고 이성에 따른 구설수가 따르고 지출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병수라 그래서 해시에서는 상문 조객이라든지 상가 갈 일이 생기고요. 건강, 교통사고를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거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기륭을 따져서 내가 좋은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시를 짚어서 이렇게 기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어느 시에 태어났느냐, 우리가 연월일시에서 월과 시를 가지고 우리가 운명수를 받고 지금은 시를 가지고 간단하게 내 운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무슨 일을 했을 때 어느 때 하면은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원리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때 무슨 일을 하면은 좋은 기운이 이렇게 가면서 연결돼 가지고 이 기운이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좋은 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옛날 기운이 미래까지 전달이 된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태어난 시간과 어느 년에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 때 무슨 일을 한다 이랬을 때는 그때 기운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대해서 또 무슨 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고 어떤 시간에 내가 어떤 시간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 운을 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사시생이죠. 이제 태어난 시간이 이 사람은 연월일시 중에 사시에 태어난 거예요. 사시에 26세에 4월에 2일에 사시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건 탄생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26세, 나이는 26세고 월은 4월 달에 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날짜는 2일이다. 그리고 시간은 사시에 내가 무슨 뭐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려 하는데 그 시간이 좋겠는가. 그러면 그 좋은 기운을 연결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하는 시점, 그 좋은 날에 하면은 결과도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26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 사시기 때문에 요 사시에 출발을 합니다. 사시에 출발을 해서 26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에 그 이렇게 시간적 개념은 12시, 12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리에 오면은 13이 돼요. 13.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돌면은 이 자리가 25가 돼요. 여기서 11을 더하면은 25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26세의 운은 26세는 요 자리가 되겠죠. 26세. 여기까지 25세니까. 자, 사시에 출발하면은 사시에 수장법에 손에 사시를 놓고요. 이거는 왼손이 되겠죠. 왼손의 모습에서 여기에 맨 첫 위에서 사시를 잡고요. 여기서 한 바퀴 돌면은 13이 되고 다시 원위치로 왔을 때 25가 되고요. 그럼 26세이기 때문에 26세는 여기에서 기인수를 볼 수가 있죠. 기인수. 이 사람의 26세는 기인이 됩니다. 기인수가 되고요. 여기서 4월을 보면은 4월은 제자리부터 시작하니까요. 하나, 둘, 셋, 4월이니까 1월, 2월, 3월, 4월이니까 여기는 문서 길수가 생기네요. 4월은. 여기서 또 2일 날의 운은 여기서 유에서 여기서 한 살 1일, 2일 가니까 1일, 2일 가니까 손재 구설수가 생겼습니다. 2일은 손재 구설수로 오고요. 사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사시는 자부터 시작하니까요. 여기서 자, 축, 인, 묘, 진, 사 여기 나오죠. 파산수. 사시의 운은 불길수에 들어갑니다. 불길수. 파산수가 아니고 불길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26세의 4월 2일 날 사시의 운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시만 볼 게 아니고 모든 운은 전체 월부터 연부터 이렇게 1년의 운세를 전부 볼 수 있으니까 자, 26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의 26세 운은 여기서 기인수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기인수라는 거는 좋은 기인을 만날 수 있고 최고의 기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게 여기에 26세에 오기까지는 25세, 24세, 23세에 3년간은 이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지난 3년은 어렵다. 근데 26세에 가서 지금 나이 때는 기운이다. 좋은 운이 지금 들어왔겠죠. 무슨 일을 했을 때는 요 올해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은 원행 길수도 있고 요 지연수가 좀 있지만은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문서 길수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은 이분의 좋은 운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은 이번 달은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보면은 4월이기 때문에 4월은 문서 길수가 돌았죠. 문서 길수. 문서 길수라는 거는 문서상에 좋은 일이 생기고 매매나 학이라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좋은 일이 발생하죠. 요때 무슨 문서라든지 자기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 이런 거 계약관계라든지 요때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월달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3개월 이렇게 계속 좋았죠. 왜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해 중에도 나쁜 달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나쁜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해 중에 좋은 달이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요 달에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길수에 이렇게 해서 4월 달도 길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26세도 길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요 길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4, 5월, 6월, 7월부터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요때 무슨 일을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일 날은 그러면은 이달에 하는데 날짜는 어떻게 잡겠나? 그러면은 2일 날에 하면 어떻고 3일 날에 하면 어떻게 보면은 2일 날에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려고 지금 예상을 잡은 거 아니에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해서 손재 구설수가 있는 날이에요. 2일 날에 하면은. 그럼 무슨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요날 2일 날 하면은 안 좋겠죠. 그러면은 좋은 날은 여기 앞으로 2일 날 3일도 안 좋고 4일 날 하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일 날, 5일, 6일 요렇게 택해 가지고 요 날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알면은 지난 해도 어떻게 하면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기둥의 위치만 익히면은
그래서 요거는 2일 날은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시는, 그러니까 2일 날은 흉으로 봐야 되겠죠. 흉. 요거는 흉하다. 흉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시는 여기서 사시니까 2일에 여기 손재 구설수가 나왔고, 사시니까 자축, 임묘, 진, 사시. 불길수가 나왔죠. 불길수. 불길수의 개념은 자불 안석격이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불길한 기운이 나타나니까 사시도 안 좋단 말이에요. 사시, 사오, 오오, 미. 여기서 묘시가 안 좋고 묘시도 안 좋고, 이 사람은 사시가 지금 사시에 일을 하면은 요게 불길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시에 하지 말고 요게 오시가 되죠. 오, 미시 정도 가면 이제 그 운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죠. 신시에 가서 해야 돼요. 이때는 이 사람이 사시에서 일을 하면은 이게 불길수가 있기 때문에 신시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시에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좋은 이제 기운이 이제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전 시간은 안 좋으니까 요 때는 사시를 피해서 하면 좋다, 이렇게 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이 사람의 기룡의 관계는 우리가 그 사시에서 출발을 해서 26세는 기인수고, 4월에는 유가 왔죠. 유가 오고, 2일에는 술이 와서 구설수가 있었고, 사시에는 묘 불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그 사람의 기륭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시운법이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을 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시만 가지고 알고자 하는 해와 날과 일진을 보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또 보면 시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또 보는 그 12신살법으로 해서도 우리가 또 기륭을 또 판단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운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았지만은, 이 사람이 사시에 이 사람이 이제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12신살법으로 보면은 사시는 이때는 금의 운의 금이 작동하는 시기죠. 그래서 사유축을 이렇게 보면은 사유축에 이러한 운이 작동한 사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저 12신살로 봤을 때는 12신살로 보는 그날의 이 일진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법은 사시 같으면은 여기는 지살이죠. 지살. 지살을 극하는 살이 역마가 되고요. 해가 되겠죠. 해가 되고, 장성을 극하는 묘가 제살이 되고요. 장성이고, 여기는 하계살이라고 그러죠. 하계살. 하계를 극하는 살은 월살이 되고요. 요거는 미가 되고요. 예. 그래서 지살의 앞에는 천살이 되고, 여기는 진이 되겠죠. 진의 앞에는 천살이고, 지살의 뒤에 오는 연살이 되고요. 장성의 앞은 망신살이 되고요. 망신. 장성의 뒤는 반한살이 되죠. 반한살. 하계의 앞에 유는 육해살이 되고요. 뒤는 겁살이 되죠. 인신의는 겁살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좀 전에 본 사시가 사시생이 26살에 4월에 2일 사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26살에는 오가 됐고요. 4월에는 유가 됐고 2일에는 술이 됐고요.
예, 사시에는 묘가 됐으니까 여기 오는 연살이었죠. 연살. 요때는 자유분방한 시간이 되고 연살 개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요때는 그 이성관계에 조심해야 될 그런 한 해가 되겠고요. 4월에 같은 경우에는 유는 6회살이가 되니까 6회살로 이렇게 월이 되기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술은 여기에 반한살이 됐죠. 반한살이라는 거는 내가 말안장에 올라탔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뭔 일을 했을 때 일이 잘 진행이 되고 마음의 안정도 있는 그런 날이 되고요. 사시에 같은 경우에는 묘 같은 경우에는 제살이 되죠. 제살. 요 시간에는 좋지 않다. 제살이니까 내가 갇히는 시간이라든지 무슨 일을 했을 때 행액을 당할 수 있는 요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12신살법으로 간단하게도 시간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렇게 몇 했을 때 이게 12신살법으로도 이렇게 간단히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거는 사주팔자를 통해서 운명을 예단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예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은 내 일반인들이 배우기 힘들고 또 빨리 또 우리가 또 그 운세를 짚을 수가 없고 하니까 먼저 그 운명수로 보는 사주 간명법을 통해서 생일을 가지고 내 운명을 예단을 하고 미래 운세를 보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시간을 가지고 재차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또 12신살법으로 보면 이렇게 운명 감정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우리가 쉽게 일반인들도 쉽게 배워서 우리가 이거 운명이라는 운세라는 거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날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었는가 이렇게 보시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이해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역의 개념에서 선인들께서는 각 방위와 이렇게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 상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상이라는 걸 우리가 무슨 뭐 직접적인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도 그 말로 했을 때는 그 개념이 다 전달을 못하지만은 상으로 했을 때는 무한한 그렇게 표현을 확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으로 표현했고 이 상의 개념을 우리가 청간과 지지로 문자로서 우리가 알려주고 이 문자의 개념을 통해서 지지의 개념 속에는 천간이 화연되어 있어서 천간의 지지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은 우리가 넥타이를 맬 때도 우리가 그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마지막까지 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는 그 시점의 기운이 마지막까지 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오늘은 간단한 시를 통해서 우리의 운세를 짚어보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운명수로 보는 사주 간명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